네, 안녕하세요. 주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열렬히 맞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시 24분에 정읍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장성국에서 나오신 몇 분들하고 같이 자연밥상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제가 빨리 온 이유가 그 장성 로컬 푸드 직매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감동적인 구경도 하고요. 맛있는 다 사고 싶었는데요. 차도 안 가져왔고 냉장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토마토하고 딸기만 샀습니다. 오늘 들고 가서 내일 아침에 잘 먹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뿌듯한데요. 제가 장성을 조사했던 것은 30년 전 91년 같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 전국에 5일장을 조사해서 책을 쓴다고 전국을 다 다녔는데, 아마 황룡시장에서 이제 너무 감동적인 걸 봐가지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제 슬라이드가 한 3만 카트 슬라이드 필름이 있는데 거기서 찾지를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학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유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안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거기다 남자고 그런데 이제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석사기 논문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새우젓이 조선 후기에 한반도에서 어디까지 유통되었을까? 지금은 목포지만은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강화도 인근에서 이제 새우젓을 잡았거든요. 어디까지 유통되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딱 음식물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혹시 댁에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새우젓독 보신 적 있으세요? 곤쟁이 젓독 말고 추자독 거 말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긴 옹기로 만든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은 높이가 10cm, 아주 큰 거는 50cm 정도 되는 건데요. 황룡시장에서 제가 새우젓독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새우젓 유통이 장성까지 황룡까지 온 거고, 동쪽으로는 남한강을 따라서 제천까지, 그리고 그 남쪽 이쪽 경상도 남쪽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주까지 전파가 됐어요. 새우젓 좀 먹었다 그러면은 19세기 때는 서울 양반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장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자세히 올 길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30여 년 만에 다시 와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백년 식사라는 제목인데요. 진짜로 방금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음식에 진심인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백모 셰프에 비해서 전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나 뭐 하면은 나오지는 않지만은도 제가 다 고쳐줍니다. 잘못된 대사 뭐 이렇게 고쳐서 나온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강사는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진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좀 이따가는 주무시게 될 겁니다. 불을 좀 꺼놓으면은 이제 군수님부터 해서 좀 눈 감고 계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 먹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까? 오늘 이야기할 게 많죠. 한 8가지쯤 됩니다. 시간은 이제 80분밖에 안 남아서 달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아마 식품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요리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품학 하시는 분들은 영양학이나 식품공학이나 농수축산학 등을 하신 분들이죠. 식품학이라는 학문은
산업혁명을 전후해서 생겨난 학문입니다. 그런 목표가 뭘까요?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골고루 많은 안정된 식량 공급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 농업도 마찬가지고 정거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도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공식품의 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 있고 그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건강에 유용할 건가를 이제 영양학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오늘 그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마찬가지지만도 이 식품학자들의 농수축산학이나 이 연구하신 분들은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데 가장 우리의 안정된 식량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로서 과학으로서 앞장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처음 새로 발견한 어떤 물질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식품 생산을 가져오는데 좋지만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부엌에서 남성분들은 거의 요리 안 하시죠? 군수님 요리 안 하시죠?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끓이는 거 말고 요리를 못하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각하십시오.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집집마다 숨겨놓고 있는 비밀의 가루가 있죠, 그죠? 그죠? 대놓고 이야기 못하고 뭔지 아십니까? 웃으신 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뭐 미땡, 그죠? 그다음에 뭐 다땡, 그죠? 거기다가 요새는 좀 더 훨씬 더 개선된 연땡, 연땡은 또 기호가 좀 달랐어요, 그죠? 근데 그것의 출발점은 MSG라고 하는 겁니다. MSG. MSG를 만든 사람은 일본인 화학자고 이분이 만들 때는 가츠오부시나 다시마나 뭐 이런 데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다지 안 좋은 인공 조미료는 아닙니다. 천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예요. 식품과학적으로. 그랬는데 태평양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자를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분 찌꺼기를 염산이나 질소와 만나게 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낸 MSG가 탄생합니다. MSG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집에 있는 양조간장 혹은 3분의 간장, 집에 가셔서 남자분들은 반드시 집에 있는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간장, 공장제 간장의 그 분류를 보세요. 3분의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간장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이 화학적인 염산이나 찍고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밀가루 풀 이런 거 찌꺼기 가지고 전분 찌꺼기 가지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할 땐 그렇게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게 식품과학이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MSG는 일본에서부터는 사탕수수가 100% 원재료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3분의 간장이 일본에서 사라졌는데요. 한국에는 3분의 간장이 아직도 전체 시장의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외식업 중앙에 오셨죠, 그죠? 이제 중저가 가격을 하는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3분의 간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원래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참 지나서 잘 살만하니까 잘 사니까 저거 별로 몸에 안 좋대라고 하는 근데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분들이 이제 식품공학자들입니다. 당연히 농수축산 하시면서 이제 뭐 화학 비료, 제초제 이런 것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그것이 결국 한참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이죠. 그죠? 셰프, 마카로니스트. 여기도 셰프가 계시겠죠. 그죠? 특히 키 크고 잘생기고 전혀 주방에서 요리 안 할 것 같은 남자애들이 나와서 톱을 잡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 말도 잘하고 그죠? 대부분 유학을 갔다 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뭐 먹방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대부분은 노출되어 있는 거죠. 마칼러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자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도 식당들을 소개하는 분들이죠. 제 같은 사람은 이제 비판적 음식학자라고 서양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양상에 숨어 있는 뭔가 이렇게 밝혀내야 될 진실들을 이제 밝혀서 그걸 역사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장성군의 군수님까지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거는 20여 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에 제 검색하시면은요 어느 사이트에서 제한테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공공의 적이 주영하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주는 제가 잘 안 갑니다. 전주 비빔밥 역사를 강의하면서 그 당시 시장님 앞에서 전주 비빔밥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혼났고요. 포항 가메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다행히 장성군은 장성군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은도 우스갯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셨죠, 그죠? 손인도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시작하면은 요거 시작. 당신이 먹은 음식을 알려주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1755년도에 태어나서 182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프랑스의 법관이었던 브리아 샤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미식가로서는 처음으로 책을 쓰신 분인데요. 당신이 먹은 음식을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그죠? 여러분도 혹시 옛날 연애할 때 젊었을 때 아니면 젊은 분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혹은 요새 친구 사귈 때 음식 이야기를 잘 하시죠. 하지만 심지에 있는 돌아가신 제 부친이 화가 났을 때 즐겨 좋아하셨던 음식은 즐겨 먹고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먹었던 음식 아니면 우리 식구가 다 모이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한 10분만 저한테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 어떻는지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음식의 맛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어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란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은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father, mother 이런 말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중학교 들어갈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그죠? 영어 배우면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공동체 쉽게 가족이 되죠, 그죠? 가족 공동체에 어릴 때 태어났는데 왕따가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똑같이 흉내내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흉내내는 게 그 흉내내는 과정에서 배가 고픈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매운 거 못 먹어. 그런데 태어났더니 온 가족이 매운 거에 완전히 미쳐 있는 집이네. 그럼 그 집을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매운 걸 좋아해야 되죠. 난 홍어 삭힌 거 절대 못 먹어. 그랬는데 홍어 삭힌 걸 너무 즐겨 먹는데 때만 되면 홍어를 무쳐서 먹고 그러는데 홍어에도 먹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 집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도 말 배우듯이 후천적으로 익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의 입맛은 개인의 입맛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과 공동체를 아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한식을 먹을 때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들 착하신 분들입니다. 왼손으로 잡았는데 오른손으로 바꿔줄 때마다 지켜낸 거죠, 그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으신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요사이 20대, 10대 애들 조사하면은요, 10명 중에 두세 명이 왼손잡이가 나타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관행,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님은 숟가락 젓가락을 우리처럼 같이 썼어요. 지금 중국인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라. 서양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처음에 오면은 미국인들이 야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거는 너무 이상해. 일본인들 중국인은 다 젓가락 하나만 쓰는데 한국이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상해. 한 오른손만 가지고 숟가락 잡았다가 놓고 젓가락 잡고 되게 바빠요. 밥 먹는데. 우리는 안 바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손으로 쓰면 안 돼? 나이프 포크 쓰듯이. 근데 우리는 한 손을 오른손으로만 숟가락 젓가락을 반드시 쓰라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공동체나 지역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먹을 음식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인인지, 그 내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지, 그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보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면은 거기는 양강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쌀이 없는 고난의 행군 때 어릴 때를 지냈던 사람들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백미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현재가 왜 이런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가을 되면은 생선회 중에 뭐 먹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죠? 언제부터 먹었어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가을 되면 꼭 전어 먹었나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숙종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전어를 이제 종묘에 항상 제일 처음에 나는 그 식재료를 종묘에 바쳐야 돼요. 그걸 천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전어를 바치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경상도 관찰사 아래에 있는 지금 하동군 군수하고 사천군 군수가 이제 전어를 왕실 서울로 바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경상도 관찰사가 숙종한테 보고서를 씁니다. 전하, 이번에는 전어를 구할 수 없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30일 징계를 주시고 하동군수하고 사천군수는 제가 파면시키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거는 4월 달입니다. 지금은 가을에 잡지만은 8월부터 잡죠. 활동선이 있으니까. 전어는 때로 몰려다니는 생선이죠. 그죠? 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나일론으로 만든 건물이 없었어요. 그죠? 그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죠? 건물이 아니고 서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고 간만에 차가 있으면은 돌로 무지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꽂아 가지고 의사를 만들어서 밀물에 들어왔다가 썰물 때 거기 걸려서 못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의살들이 신안 앞바다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그렇게 잡든지 아니면은 때로 몰려다니는 애들 어떻게 잡겠어요?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 새끼를 낳으려고 개펄 가까이에 바글바글 몰릴 때 좀 요사이 같은 동물 인권에 어긋나는 거죠. 새끼 달리고 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망태기 같은 거 들고 와서 퍼올리는 거예요. 그게 잡는 때가 양력으로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래서 꾸덕꾸덕 말려서 서울로 보내는 거죠. 숙종이 뭐라고 했겠어요? 멋있는 왕입니다. 숙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어가 그 해에 오지 않은 거예요. 전어가 안 왔는데 왜 내가 하동군수하고 사천군수가 벌을 받아야 되지? 너희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을 전어 이야기는 역사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 있어야 되고 발동선이 석유 발동선이 있어야 되고 등유 발동 석유 발동선이 있어야 되고 원거리를 나가야 되고 의로하는 방식이 조선시대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시기적인 맥락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을에 반드시 먹는 전어가 한국 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달려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아직도 본 게임에 못 들어갔습니다. 시대 구분을 대충 이제 이 20세기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잡식을 했고요. 불교가 들어와서 채식이 확산됐습니다. 장성도 이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하신 정관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사찰 음식을 떠나서 오늘 제가 점심 때 먹었던 자연밥상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서 거의 OECD 가입 국가 국민 중에는 유일하게 날로 채소를 먹는 국민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날로 된 채소를 먹는 그걸 끓이김 없이 먹어요. 샐러드에 소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서양인들은 못 먹고 중국인들은 요리로 되지 않은 걸 못 먹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뭔가 된장이나 간장이나 소스로 샐러드처럼 묻히지 않으면 절대 생으로 먹지 않는데 오늘 저는 점심 때 배추 쏙대 흰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된장을 발라서 밥 올려서 그냥 먹었어요. 이거 엄청난 쇼킹한 모습인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00년 전에 아마 그렇게 뉴욕에 가서 맨하튼에서 그렇게 먹었으면은 야만인 중에 쌍야만인이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익히지 않은 육고기, 육회도 먹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진도, 그다음에 지금은 제주도 추자도 가면은 구 타고서 정을 대보름 구 타고서 돼지, 허벅지 그냥 날로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도 먹었으니까. 그다음에 제주의 어린 새끼 회, 애저회도 먹고 뭐 이럽니다. 이게 날로 먹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고기를 빼고 채소를 날로 먹는 것은 불교 덕분입니다. 불교 덕분에 우리가 그런 날로 먹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식을 안 하다가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원나라 간섭기, 몽골의 침입기에 육식과 밀가루 음식들을 즐겨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성이 이제 우리 밀 생산지 중에 곡물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밀의 밀 음식들이 이제 만두나 이런 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류주 저기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그 술은 소주라고 부르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희석식 소주입니다. 저는 술이 아니라고 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식품화학의 결정체이죠. 인데 정류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은 조선 중기가 되면은 성리학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합니다. 남녀 유별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옥가면 어떻게 돼요? 안치하고 사랑치하고 구분돼 있죠. 그죠? 큰 대갓집에 가면은 그러면 서양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한테 답사 오면 물어봅니다.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 살면 그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남녀 유별을 집의 구조에다가 만들어낸 것을 실천 성리학이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밥과 국 반찬이 일정해지고 밥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좀 졸리시는 것 같은데 역사적 사건으로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광해군 때 시작해서 영조 때 완성을 해서 전국화 시키는데 세금을 돈으로 아니면 진상품을 특산물로 받지 않고 쌀, 콩, 옷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물의 중요성이 화폐 대신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봉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고봉밥을 벼농사에 굉장히 이제 뚜렷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은 전부 다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오래된 식재료도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들어온 식재료,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들어온 식재료입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은 명지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제공해 준 사진인데요. 아마 한국의 젊은 사대부 양반의 식사 모습을
유리 원판 사진으로 찍은 그림이 아닌 최초의 것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보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으악 안 하시네요. 이거 보여주면 으악 그러는데 이게 사진 엽서예요. 사진 엽서. 실체를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110년 전에 파리에서 발행된 사진 엽서예요. 요사이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외 토픽. 왜 프랑스인은 이 장면을 꼭 찍어 갔을까요? 이런 유사한 모습은 이 사진 찍기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프랑스 가톨릭 신부님이 그린 그림에도 이렇게 혼밥하는 모습, 갓 쓰고 혼밥하는 모습을 반드시 그려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렇게 이 사진은 여러분 눈에는 뭐가 특징적이에요? 네? 밥그릇? 고봉밥? 에이, 20년 전에 장성에 계셨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자셨어요. 그렇죠? 오래된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요새 사람들 전부 다 밥 많이 먹는다고 언제부터 밥을 지켜 먹었어? 20년, 30년밖에 안 됐죠. 살찐다고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탄수화물과의 전쟁. 옛날 이야기를 잊어먹고 전부 다 그러죠. 이 사진을 프랑스 사람이 찍은 거는 뭐겠어요?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인간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이미 서유럽에서는 3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식사를 혼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원주민 중에서는요, 밥을 혼자 먹는 것은 치타다. 밥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밥을 지금 혼자 먹고 젊은 친구들이 혼밥을 하죠, 그죠? 혼밥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인간다운 휴머니즘적인 식사는 아닌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코로나 이전에도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 뭐 사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죠? 가정주부를 하시는 엄마는 엄마대로 혼자서 먹잖아, 그죠? 그죠?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도 어떻나요? 저희 집도 간혹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이 주인공으로 그죠?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식이라 함께 먹는 식사.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연애를 하면은 인류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함께 식사하는 동물. 그건 메모해 두십시오.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이고 함께 식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라면 빼고 진짜 요리를 못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요리를 배우시면은 바로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세요.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서울 양반집인데요. 서울 양반집의 20대 중반의 이렇게 사람이고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후에 갑오경장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밥을 보면은 간단해요. 밥국이잖아. 밥국은 반드시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개체, 인간하고 조선시대 때는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찬을 볼까요? 반찬의 그릇을 볼까요? 속이 깊은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사람 있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런 그릇들을 막사발로 가지고 있었는데, 속이 깊은 것은 보시기 혹은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접시입니다. 접시. 그러니까 구첩반상, 칠첩반상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고, 옛날 어른들을 그래 보면은 마른 반찬과 젖은 반찬.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조선시대 한식은, 조선식의 상차림은 밥, 국,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마른 반찬, 젖은 반찬. 마른 반찬은 여기 접시에 담고, 젖은 반찬은 이렇게 속이 깊은 보시기에 담아야 되는데, 큰 대갓집의 부엌에서 상을 차려서 이 개다리 소반에 담아서 여성 혼자 들고 대청마루까지 나오려면은 짧으면 5m, 길면은 10m. 국물이 자근자근 있는데 이걸 잘못 들고 삐뜩하면은
국물이 넘쳐나죠. 그래서 젖은 반찬은 반드시 보시기에 담아서 넘치지 않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물이 많을까? 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국을 중시했다. 맞습니다. 성리학자들은 국을 먹어야 남자다. 여기도 혹시 계십니까? 여전히 국 없으면 집에서 밥 안 먹는 분들, 남성분들 있죠? 있네. 표정이 보니까 있네. 자백하고 있네. 그런 가부장적 남성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래된. 서로 잘 협의하셔서 자셔도 돼요. 자셔도 되는데 밥과 국, 그 다음에 국물이 많잖아요. 이 탄수화물이 백미가 아니에요. 백미 도정 10도정한 것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쌀이에요. 만약에 10도 도정을 하는 쌀을 조선시대 왕들이 자셨다면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계속 왕들이 비타민 부족으로 각기병에 걸려요. 근데 조선시대 문헌에 각기병 걸리는 왕은 27명 중에 둘밖에 안 나와요. 잠시. 근데 일본의 천황하고 그다음에 막부의 장군, 쇼군들은 100% 각기병에 걸려 고생을 해요. 일본인들은 하얀 쌀을 좋아하고 우리는 현미쌀, 현미도 일본 말이지만은 도정을 껍질만 살짝 벗겨서 하니까 짙은 거죠. 그리고 여름 되면은 영조 임금도 여름에는 수라상에 보리밥 먹었어요. 예? 여름에는 보리밥, 그죠? 지금 전라남도의 상징 곡물이 쌀일과 보리잖아요, 그죠? 아까 저집 때도 보리순, 자른 보리순에 홍어애를 넣고 끓인 해장국을 끓여 먹으면, 보리국을 끓여 먹으면 좋은데 장성에 없나요? 그죠? 그래서 이 밥이 잡곡밥이에요. 잡곡밥이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 그래서 국도 있어야 되고 물김치도 있어야 되고 젖은 반찬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식사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국도 많이 먹고 반찬은 어떻게 돼요? 짜야 돼요. 고추가 들어와서는 맵고 짜야 돼요. 그래서 왜 저염 운동하지만 또 맵고 짠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먹지 않고 거꾸로 밥을 요만큼 먹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짜고 한 반찬과 국을 먹게 되면은 고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의 구조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하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야 될 시기는 식수 인원이 많을 때예요. 양반집에서는 식수 인원이 갑자기 많을 때는 명절 때하고 기일 제사 지낼 때는 명절 때는 식수 인원이 많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밥하고 국하고 말아서 국밥, 그리고 여름에는 밥하고 반찬하고 비벼서 비빔밥, 이렇게 해서 참여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의 고향은 어디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불행한 것은 이제 이 구조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한식의 식당 구조에 위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개항부터 달리 보겠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서양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서양식 음식을 대접하고 서양식 좌석 배치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식사할 때 규칙이 있어요. 좌석 배치에 규칙이 있습니다. 등이 문에서 제일 먼 쪽에 내 등을 두고 있으면 거기를 북쪽이라고 봐요. 북벽, 벽이 북을, 내 등이 북을 북벽, 북벽에 앉아서 남쪽 문 쪽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 여기 앉아야 돼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동벽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서벽, 이렇게 순서로 앉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요 사람이 제일 높은데요. 1, 그다음에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일 말단이어야 돼요. 근데 이 좌석 배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서양 사람, 멜렌도르프 아세요? 독일인 고문관으로 왔던 고종 때 멜렌도르프. 얘는 기복균이 젊었을 때.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일본 공사, 뒷모습 보죠? 일본 공사의 부사, 부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멜렌도르프의 독일인 부인.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에 개항하고서 조선에 온 서양인들이 가장 식사할 때 가장 놀라웠던 거, 처음에는 당연히 부인이겠지 생각했는데 부인이 아니고 누구? 기생. 기생이 나쁜 게 아니고요.
서빙하는 하고 이 행사를 주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생이 있고 여기 놓인 음식들은 다 서양 음식이에요. 나이프 포크가 있고 서양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웃과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전주를 왔다가 장성을 지나서 나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경상도 진주, 그 다음에 마산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서 경상도 쪽으로 올라간 여행을 한 사람이 미국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조지 클레이튼 폴커라는 해군 장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민영이익에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전주에 도착했을 때 자기 일기를 영어로 써놨는데 거기에 받았던 음식들을 메뉴를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84년 11일 날 저녁 식사 때인데 음식을 영어로 썼으니까 베르미첼리라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파스타의 일종이거든요. 이걸 전주 관아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메밀국수로 만든 골동면이었던 거죠. 골동면 어떤 건지 아세요? 비빔냉면 아닙니다. 골동면. 이거는 제가 서울에 있는 웨스턴 조선호텔 주방 팀들하고 4년 전에 이제 복원을 한 고종 황제부터 영조 때부터 영조 임금 때부터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먹었던 국수, 잔치 때마다 먹었던 국수인데 메밀입니다. 왜냐하면은 밀가루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밀가루는 보통 장마 오기 전에 수확하는 우리는 한반도인 겨울밀이거든요. 봄에 파종하는 게 아니고 보리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심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도 그렇고 메밀로 만든 건데 순 100% 메밀을 국수를 내서 여기다가 요새 말로 하면은 한식 간장으로 양념을 합니다. 한식 간장에 꿀넣고 해서 달게 약간 해서 양념을 하고 소고기 가지고 완자부터 양념을 계란 지단을 발라서 하는데 이걸 묻혀서 내는 거예요. 요새 상품으로 나와 있는 들기름 막국수 하고 약간 비슷한데 잘 만들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아무도 아직도 상품화 안 시키고 있어요. 이 그릇은 대한제국 때 조선 대한제국의 왕실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왜 전주에 가서 먹었냐면은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파티를 하는 겪은 관찰사 감령에서 음식의 숫자를 다운시키고 숫자를 이제 왕실은 9개 가지면은 감령 관찰사는 7가지. 그 다음에 현감이나 군수는 5가지 이렇게 낮추어서 왕실하고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식사를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감령이 있었던 곳에는 다 존재해서 전주도 있었고 진주도 있었고 대구도 있었고 평양도 있었고 그랬는데 20세기가 들어와서 이게 상품화된 지역은 평양은 원래 별도의 냉면이 있었고 메밀냉면이 있었고 전주와 진주가 일정하게 상품화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골동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골동면은 시어도스 유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즈벨트 대통령 앞서서 그 딸이 이제 1905년에 도쿄를 거쳐서 서울에 왔어요. 고종 황제는 이제 나라가 이게 완전히 일본한테 먹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딸이 왔다니까 본인 스스로는 공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접대를 잘했는데 그 접대 직접 밥을 같이 먹었던 메뉴판을 이렇게 나눠주는 서양식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 메뉴판을 이 엘리자베스 루즈벨트 앨리스라는 딸이 미국으로 들고 가서 뒤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서 들고 가서 지금 뉴욕 맨하튼에 있는 뉴욕 공공도서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관장하는 장서각은 고종 황제 도서관이거든요. 아무리 뒤져도 우리한테는 안 남아 있는데 미국에 남아 있는데 거기 한자 보이세요? 열구자탕 한자로 열구자탕은 이게 식단이죠. 마크는 대한제국 마크고 열구자탕은 신설로입니다. 이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골동면이죠. 아까 방금 봤던 요 국수가
메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종 메뉴를 쭉 적어놨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간장 장자에 김치 할 때 침체, 장침체, 장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이 세트라는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고종 황제가 난생 처음으로 서양 여성하고 식사를 했단다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대한제국은 이제 망인 거죠. 그런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름피를 좋아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뭐죠? 카레 라이스, 그다음에 돈까스 그죠? 카레는 원래 인도 건데 인도를 지배한 영국인 관료들이 주방에 인도에 있을 때 주방을 담당했던 인도인 부인들이 해주는 커리 각종 커리 다양한 커리를 먹고 런던에 돌아갔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로 커리를 만든 거예요. 커리란 말도 따져보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런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군함이 멀리 가려면은 식량을 엄청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벼운 식재료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커리 파우더가 너무 좋은 거죠. 그걸 배운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해군 시스템을 배워오면서 영국으로부터 배우면서 일본화 시킨 거죠. 쌀밥을 좋아한 백미를 깔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커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십니까? 마구 비비죠.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저렇게 비비면은 한국인. 일본인들은 어떻게 먹느냐? 요만큼 소스 올려서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나 비일본이 아닌 한국이 아닌 곳에서 커리를 먹는 모습을 보면 곁에 모습은 아시아인인데 한국이 일본이 헷갈린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커리. 그다음에 돈까츠는 커틀릿이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송아지 허벅지 살 가지고 기름에 튀겨낸 건데 일본인들은 에도 시대 때까지 메이지 유신하기 전까지는 불교에 의탁했기 때문에 육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닭고기를 먹었어요. 육고기를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자. 우리가 키가 작은 이유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천황이 시범도 하는데 그때 커틀릿을 응용해 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우리가 돈까스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돼지 돈자에다가 가스에 튀겼다고 해서 가스 튀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음식은 일본에 원래 없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음식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화양절충 요리라고 부릅니다. 화는 일본을 뜻하는 한자가 화입니다. 화. 그럼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서양 음식을 절충했다. 솔직히 말하면 절충한 건 없어요. 여기는 돈까스에는. 그죠? 여기는 밥이 백미가 있는 거죠. 화양절충 요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스스로 문명 개화를 하고 스스로 근대화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1905년에 통감부, 그죠? 1910년에 총독부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멸망의 길로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앨리스 루즈벨트나 폴커라는 미국인들이 맛보았던 골동면이 우리가 그냥 식민지가 안 되었으면은, 그죠?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배우고 했으면은 아마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잃어버린 100년의 한식이다. 우리는 식민지, 한국 전쟁 뭐 겪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하면서 이제 배가 굶는 게 걱정되어서 먹을거리를 찾았지 맛있다 아니면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음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20년. 근데 이제 그 20년 특히 2000년부터 한국인의 역동성 플러스 식품 회사의 식품 기술, 그다음에 농수축산물의 생산 기술이 완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면서 K푸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잃어버린 100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식민지 시기가 되니까
일본 스타일로 바뀌어서 일본인들이 한식 조선 요리집에 가서 먹는 음식이 형태는 신슬로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일본 스타일로 바뀌고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우동이라는 것도 중국집도 바뀝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중국집에서 우동을 팔지? 중국어는 아닌데 우동이 일본어인데 그죠? 왜 닭광을 주지? 노란무? 주된 고객 중에 청요리집이라고 호흡 중국집은 주된 고객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메뉴판의 이름들 중에서 국수는 전부 다 우동으로 바꾸고요. 일본인들 우동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식 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 공전. 식품 공전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식품을 생산하려면은 반드시 상품화 시키려면은 식품 공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식품 공전에 한식 간장이 생긴 게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식 간장을 그 전에 만들었으면은 판매할 수가 없었어요. 자가로 먹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있었을까요? 일본식 간장 제조법만 우리 식품 공전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것의 출발점은 식민지식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간장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식 간장을 가져왔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여 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간장을 가지고 온 거죠. 간장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이 나오고 하면서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는 관동군으로 참전한 일본인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마산 군산에 대형 간장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입맛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농촌을 떠나면서 집에서 간장을 다 먹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양조간장이라고 불리는 공장제 간장을 먹게 된 거죠. 일본식 맛입니다. 단맛이 나는 것은. 일본은 장류에 콩을 싸지고 매주처럼 하지만은 거기에 단맛이 나는 홍물 전분을 밀가루 전분이나 밀가루나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간장은 단맛이 강합니다. 설탕을 넣는 게 아니고 조선 간장은 일본 간장에 비해서 짜죠. 자, 그러면 이제 숙제 질문 하나요. 불고기는 한국 음식일까? 일본 음식일까? 제가 2000년에 이거를 썼다가 이걸 엄청 먹었습니다. 불고기 만들 때 조선 간장, 한식 간장 쓰면은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매실액도 넣고 하여튼 설탕도 넣고 해야 돼요. 근데 양조간장 아니면은 미림? 거의 다 일본식 양조간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불고기의 맛은 일본 맛이다라고 제가 2000년에 글을 써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진실입니다. 에? 사실이죠, 그죠? 그럼 조선간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죠? 조선간장을 설탕 많이 쓰는 백사부는 그거는 한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설탕 안 쓰고 어떻게 맛을 낼 건가? 그런데 한식 간장으로 불고기를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은 아무도 안 먹어요. 요사이 된장은 어떻게 끓이시나요? 된장은 처음에 된장을 넣고 오래 끓이면은 맛있다. 그러면 그 된장은 재래식 된장이죠, 그죠? 그죠? 하지만 공장에서 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된장 샀다. 이거 된장이지, 우리 거야. 이래놓고 그것도 맞아. 우리 엄마가 된장 처음부터 엮고 끓였어. 그래 된장을 끓였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된장찌개가 쓴맛이 엄청나게 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일본식 미소 스타일로 만든 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 입맛은 이미 바뀌어 버렸어, 100년 동안. 그래서 한식 간장이야 그러면서 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물에 한식 간장으로 해도 그죠? 이 입맛이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장성해서 급식하실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한식 간장으로 만들어서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맛은 후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아지노모토, 냉면 맛도 육수로 바뀌게 되고 아지노모토 들어가서 동치미 국물로 만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아지노모토가 선전을 너무 잘하죠. 이게 동아일보 여기다가 광고를 내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1929년도에 이 광고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조선이 화가가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매주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음식점
아지노모토를 쓰면은 손님이 엄청나게 온다. 이거 냉면집입니다. 냉면집, 물냉면집 모습이고요. 이거 볼까요? 새로운 기쁨, 기쁘다고. 새로운 기쁨.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거 볼까요? 이것이 아지노모토라는 것인데 떡국이고 강국이고 지지 먹고 찌개고 무슨 반찬 치면은 맛있는 것이요라고 할아버지가 읍내에 갔다 오셔서 한 병 사오셔가지고 부인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솜씨 있다는 것은 가전 흐려가지고요. 감치고 맛있는 게 있는데 아지노모토만 음식에 쳐서 먹으면은 몇십 상이라도 몇백 상이라도 만들 수 있다. 아지노모토의 선전이 엄청 가격은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퍼졌는데 중요한 것은요. 식민지기에 일제강점기에는 이 아지노모토를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어. 반가운 세찬 선물도 신부도 아지노모토를 가져와라. 비밀의 가루, 그죠? 이렇게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야끼니쿠라고 불고기가 일본에 가서 야끼니쿠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명란젓이 한경도 명란젓이 일본의 손에 해서 고춧가루가 묻어지면서 일본식 젓갈이 되어서 가라시 멘타이코가 됐습니다. 2월달에 한국인의 해외여행에 가장 많이 간 곳이 일본인데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시면은 명란젓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저거 우리 건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 정도로 이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건데 일본 것이 되어 버린 음식입니다. 커리가 그렇듯이 우리 것도 간 겁니다. 자,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이 생기니까 이제 극도의 가난에 온 거죠. 특히 이제 1930년대 말부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본인 총독부에서 식량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배급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대에 보내고 일반인은 못 먹게 합니다. 좋아하세요? 야, 번데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영화는 뭘까요? 한국 영화. 뽕입니다. 누가 그러셨나요? 책 하나 드려야 되겠네. 정답을 말해. 뽕 원투 있죠? 뽕나무시 뭐야, 그죠? 누에 치잖아요. 누에 치고 나서 껍질 남은 게 번데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나옵니다. 소고기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번데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면 되지. 그런데 번데기를 홀치기라고도 하죠. 다 누에 가면 공장 시골마다 있었는데 이거 60년대. 그럼 여기다가 이제 3분의 간장을 가지고 삶으면은 추억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 국물 맛이 너무 좋은데 지금은 한반도 한국산 번데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이나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팔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 먹었고요. 일제강점기 때도 먹지 않았던 것인데 60년대 또 뽕나무를 많이 심고 누에치기를 건장하게 하는 바람에 생겨난 거죠. 미군들이 들어가서 삐라를 뿌렸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쌀이죠, 그죠? 술과 엿 제조를 삼가자. 그 다음에 채소로 식량 보충하자. 이런 시절이 적어도 1980년대까지 있었죠. 한국 우리 역사에. 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군정 시기에. 왜 이상할까요? 주식으로 먹는 밥도 재료가 쌀이고 마시는 술도 재료가 쌀이고 뭐 경사가 있다고 축하한다고 만드는 떡도 쌀이고 그 다음에 단맛이 있다고 하는 엿도 청평역, 그죠? 쌀이고 그것도 맵쌀 가지고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시는 음료 식혜도 쌀이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의 곡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비처를 가지고 있는 이 식사 구조는 18세기 때부터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펼 수밖에 펼게 아니고 대동법으로 쌀을 화폐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조선의 모든 것을 쌀 위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쌀은 밥만 지을 때 먹고 나머지는 술 빚을 때 쌀 금지 다 해버렸어요. 다 했는데 떡집도 다 문 닫아. 그랬는데 미군 정엔 행정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만 했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 다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전쟁 중에 이렇게 가난하게 우유죽을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풀빵, 그죠? 요새 올겨울에 붕어빵 자주 보셨나요? 이 비싼 값에 장성은 어떤가요? 서울은 한 마리가 2,000원, 2,500원 해가지고 저걸 왜 먹나 뭐 그러는데 참 포장마차에서 먹는 게 좋은데 이것도 미국에서 공짜로 준 밀 덕택에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이 빵 굽는 이 기계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억의 음식들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냉전이 생깁니다. 냉전. 미국이 이제 농산물이 미국이 1930년 누즈벨트 이후에 남부에 하고 중부의 밀 생산 지역, 중부의 생산 지역에 대량 농장화 기계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옥수수부터 밀이 남아 돌게 돼요. 이 남아 도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이 이게 중심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 이렇게 자기들 농산물을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영국부터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는 농업 국가라서 1년 만에 2년 만에 농업 시스템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도 농업 자금률이 200%가 넘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어디예요? 아시아에 일본, 한국, 타이완, 인도. 공문을 주면서 우리말 잘 들어라. 그리고 자기들은 남아도는 농산물을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공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밀가루가 들어왔죠.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있으시죠? 뭐 이렇게 국민교육원장을 잘 외우면은 식빵을 하나 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도시락 검사 말고 그리고 진짜로 오지에나 산골에 살면은 밀가루 배급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도시 중심이에요. 밀가루 배급도. 그래 지금도 밀가루 수제비 연세 드신 80 넘으신 분들 위해서 수제비 절대 안 먹는 분들 많아요. 그때 하도 강요당해가지고 먹기 싫은데 소화가 잘 안 돼. 왜? 재분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적당한 밀 품종마다 국수 만들 거, 빵 만들 거 다 다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합쳐가지고 먹으니까 밀가루 소화가 안 되니까 힘들어한 분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또 녹색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빵 공장, 크라운 산도부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요. 엄청 신기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덕분에 통조림으로 한식이 이제 통조림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국 부대에서 받는 그 시레이션에 처음에는 고기하고 소시지가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드럼통에다가 통조림화 시켜가지고 김치를 보냈어요. 지금의 호치민 그 당시에 사이공 항에 도착했는데 터졌어. 폭탄이. 가스가 차가지고.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 김치 조사하러 갔을 때도 일본의 조그만 한국 식품 파는 마트에서 뻥뻥 터져요. 그러니까 포장 그냥 냉장이 아니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부산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도쿄까지 와요. 그러면 빵빵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틀 지나면은 뻥 터져요. 그러면은 완전히 김치 파편으로 초토화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떻게 했냐면은 육군하고 서울대에서 연구해가지고 김치를 찌개를 만들어요. 삶아가지고 그리고 국물 싹 빼고 캔에다가 집어여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 최초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붐 있을 때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 식재료가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화되죠. 라면, 인스턴트 라면. 일본 가시면은 요 치킨 라면을 사시면은 스프가 별도로 없고 그냥 물만 부으면은 면에서 소스가 나옵니다. 그게 원래 처음 개발된 거고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한 사람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삼양라면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
묘조식품의 옥구이라는 사장이 공짜로 기술을 줬어요. 왜냐?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은 이렇게 빨리 경제 회복을 못했을 거다. 감사한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양라면은 공짜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수업이 별매로 된 라면을 받았는데, 자, 나이에 따라서 혹시 라면 끓이실 때 거기에 2분 40초 시간 재고 끓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라면을 마치 국밥 끓이듯이 끓여서 자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국밥, 국밥 스타일. 해가 밥 지금 보리밥 삶아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막걸리, 쌀막걸리가 많이 나와도 팡팡 터져서 가스가 시원한 탄산비가 없으니까 쌀막걸리가 다시 회복되어서도 지금 탄산을 이불로 주입해요. 원래 쌀막걸리 탄산 안 생깁니다.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는 완전히 너무 빨리 숙성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탄산이 생겨요. 쌀막걸리를 제대로 만들면은 탄산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뻥뻥 안 터지거든요. 흔들어도. 그런데 쌀막걸리에 익숙해지게 된 것도 이제 분식 장려 운동이나 식량을 아껴보자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식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나 다른 전분으로 만들고 쌀로 만들지 않죠. 사막 소주는 여러 가지로 해서 바뀌고, 원래 주정, 희석 소주의 주정도 소주 민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69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주정 만드는 독점을 국세청 산하의 국영회사에서 직접 합니다. 왜요? 주정 관리를 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완벽하죠. 그래서 내가 너 회사에 주정 얼마 줬지, 그만큼 세금 주세야 돼. 그죠? 그러다 전두환 정부 때는 1도 1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 걷기 너무 좋고 관리하기 좋죠. 그 다음에 희석 소주에 남아 도는 이 비자금이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병값. 지금 여러분은 3회전, 4회전 된 병에도 똑같이 병값을 내고 우리는 술을 사 먹죠. 하지만 장부에서는 그렇게 잡히는데, 하지만 돈은 100원이, 병 하나가 100원인데 50원밖에 안 들어, 청소비, 소독비 50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전두환이 이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진로가 거덕택에 원진로가 강원도부터 스키장 만들고 난리법석을 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렸죠. 망해버리니까 기업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이게 원래 정유주, 지금은 원소주가 시들하기는 한데요, 정유주 시대입니다. 젊은 MZ 세대들이 이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마셔요. 그래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술, 스토리가 있는 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유주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숙성을 안 시켜서 술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희색 소주에 너무 길들이다 보니까 사카린 맛,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나 중국 백주나 이런 술들은 각기 향이 있으니까, 꼬냑이나 거기에는 아는데 한국 정유주 무색무취야. 그러니까 이제 잠시 좋아하다가 별로 안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작품이 나오는데 망해요.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군에서 한번 그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주인이 없어요. 무색무취니까 오랫동안 투자하겠다, 오랫동안 잘 숙성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식 정유주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콩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콩은 원래 우리 동아시아가 원산지인데 한반도하고 학교들이 미국에 가면서 콩을 들고 갔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 콩을 수입합니다. 그게 웃기는 나라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콩을 우리가 주니까 콩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두부가 아니고 콩기름. 근데 일제 시대 때부터 만주나 북한 평안도에서는 콩기름을 만들었거든요. 콩기름이 굉장히 좋으니까 결국 K푸드의 하나인 프라이 치킨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통일벼, 지금 사라진 통일벼, 잠시 나왔다가
했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순창에 가서 순창에 한적집가 찍은 건데요. 여러분 이런 밥그릇 가지고 계세요? 녹그릇 대신에 스테인리스로 나왔다가 규격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공깃밥 사이즈까지 줄어들어요. 그런 국가가 정부가 이제 국민의 밥상에서 쌀밥 먹는 양을 줄여가기 시작했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혁명이 가장 저개발 국가에서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는 방식이었지만은도 결국은 대량의 화학 비료와 제초제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품종 개발을 이제 자포니카와 인디카 남쪽 쌀들 가지고 합치고 하면서 녹색혁명은 결국 실패했다고 최근에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녹색혁명을 자랑할 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녹색혁명 때문에 농촌이 황폐화되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유기농법을 한다고 해도 힘들고 막 이런 우리의 농법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망달리태 어떤 쌀밥을 많이 먹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성장 시기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살기 제일 좋았던 시기죠. 식품 산업이 현대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엄청난 기술의 축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삼겹살, 그죠? 삼겹살의 시대가 열립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삼겹살 먹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고 살만하니까 가스 일회용 버너에서 이제 가스 통을 들고 다니면서 한국인들이 야외에서 술 마시고 밥 먹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날 상추에다가 뭐 들고 가서 그냥 산에 가든지 약간의 야영만 보이면 날씨 좋으면 전부 다 장판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1인당 한국인이 14년도에 한국인의 1인당 GDP가 500달러를 넘었었어요. 75년 1인당 1일 육류 고급량이 25.4g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52.3g, 94년에 82.5g, 2000년도에 5배죠. 거의 102.8g. 그러면 곱하기 365를 하면은 엄청 먹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식단의 육식화라고 부릅니다. 식단의 육식화가 이루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해봤더니 곡물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밀로 먹든지 보리로 먹든지 아니면은 기장으로 먹든지 수수로 먹었든지 뭐 관계없이 쌀로 먹었든지 육식의 식단의 육식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곡물의 소비는 팍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곡물 소비의 감소입니다. 쌀은 많이 생산되고 자급자족을 항상 달성하지만은 쌀값은 바닥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나머지 콩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 보리까지 해서 최소한 자급률이 적게는 20% 많게는 70%였던 곡물들이 전부 다 이제 10% 이하에 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너무나 좋은 개혁이었다고 평가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곡물 위주의 식사 구조와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서 다른 산업을 육성시키지를 못했어요. 일본인들이 써놓은 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인 조선 사람들은 쇠로 만든 밥그릇에 엄청난 많은 곡물 쌀밥을 올려놓고 그것만 먹지 다른 산업을 육성할 생각을 안 하더라라고 18세기 때 비판을 했고 성호 이익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식소 밥을 적게 먹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실 밥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식화의 길로 가면서 농민들한테 표 때문에 벼농사를 계속 유지시킨 거 아니에요. 대량 생산을. 그리고 나머지 곡물 작곡들은 재배를 뭐 해도 생산해도 그렇게 수매가 안 되기도 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쌀은 남아도는데 나머지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 있고 육식화 되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센터장님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로컬 장성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도 그죠? 축산물이 잘 팔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육식화와 그다음에 이 채식 위주의 식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맞출까? 제가 보기에는 장성군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관 선임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뭐 안동하면 흑채sab밥, 뭐 흑산도 홍어 이런 식의 이렇게 뭔가 실제하고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어떤 장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리나 음식물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해피한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화가 돼서 K푸드가 이제 뜨고 있는데요. 이 K푸드가 뜨다는 것은 K푸드는 잘 팔리는데 장성군에 계신 농민들은 행복하신 분 계세요? 제가 꼭 여쭤봅니다. K푸드는 미국 시장에서 난리인데 행복하신 농민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첨부 미국에서 파는 만두는 밀가루는 한국산 아닙니다. 장성 밀가루 아닙니다. 고춧가루 한국산 아닙니다. 김은 한국산입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김은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K푸드, 인스턴트 라면 한국산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농민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K푸드가 떠서 좋은데 누가 좋을까? 식품회사가 좋은 거예요. 대기업이. 그죠? 대기업이 좋은 거죠. 농민들이 부자여야 되거든요. 일본인들의 스시가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세계 2등이 되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LA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스시집을 운영해서 고가로 만들어낸 친구는 일본에서 간 일본인이 아니고 60년대에 페루로 이민 갔다가 간 일본말 하나도 못하는 그러면서 요리사가 된 멋있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LA로 간 거예요. 그때 소니가 미국 영화사를 샀어요.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생선이 부족하니까 일본인들이 LA 근처 태평양에서 안 먹는 버리고 있는 생선들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항공으로 잘기로 이제 이동시키고 하는 시절입니다. 잘 나가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 20년 사이에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의 중정도 레벨의 가격의 스시집은 주인이 누굴까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그럼 일본은 스시를 세계화시켰다고 미국에서 큰 소리 쳤다고 했는데 일본은 뭘 벌죠? 스시집에서 반드시 쓰는 거 중가 이상 쓰는 게 뭘까요? 일본 기꼬망 스타일 간장,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 일본에서 만든 식기, 그 다음에 일본의 상징인 각종 장식, 레스토랑에 놓는 장식품은 전부 다 일본 거를 써요. 양념, 와사비 일본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 스시 생선은 일본 게 아니라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스시 학교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아에 거기 입학하기 너무 어렵고 학비가 몇 억씩이에요. 1년치 학비가. 거기에 주된 아카데미의 교수들은 주인들은 다 일본인들이에요. 하지만 백인들이 배워 줄 서고 있어요. 그래서 맨하튼에 가면은 일본 스시집에 가는데 일본이 하나도 안 보여. 다 백인들이야. 백인이 일본 말도 안 하고 영어로 하면서 스시를 만들어 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하면서는 MB 정부 정치적으로 한 거죠. 그죠?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글에 써서 농립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식품에서 안 부르는데요. K푸드가 성공하면 농민들이 해피해야 되죠. 그죠? 농민이. 제가 일본의 가고시마, 제일 큐슈의 남쪽의 가고시마 대학에 1년 있었는데요. 가고시마에 고구마 소주가 있어요. 거기는 하산지대, 제주도 같아서 고구마가 잘 됩니다. 고구마 아메리카 대륙 거지만은 고구마 생산이 많은데 쌀 생산이 안 돼요. 쌀 제주도처럼. 근데 쌀 조금 가지고 밑술을 만들고 나머지 곡물을 고구마로 집어여서 정류시킨 술이 가고시마 고구마 소주예요. 그걸 사츠마 소주라고 해요. 그걸 담는 그릇은
심수관 아시죠? 나무리 고향이 있고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공, 그 심수관이 그 가오시마에 살아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심수관에서 배웠던 옹기 스타일의 술잔, 술병 여기 담아서 술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 소주, 고구마 소주 만들고 박물관 운영하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한 최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오시마 소주는 가오시마 농민이다. 왜냐? 가오시마 산 고구마를 원재료로 쓰고 가오시마에서 나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술을 담아서 팔고, 그 다음에 가오시마에서 나는 식재료로 안주를 만들어서 팔고. 그 자신감에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맥락의 K푸드가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계신 이 아이디어에서 정농회부터 시작해서 한살림, 가톨릭 농민회, 그 다음에 농촌 개신교 교회 해서 생명운동으로서의 생태농업이 쭉 됐고, 전라남도가 노력했던 완주의 로컬푸드 협동조합도 시작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도한,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이면서 평등 먹거리 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장성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센터나 재단법인이 해야 될, 지향해야 될 바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류와 협동조합과 농산물 직거래,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들의 취향이란 것은 아이쿱이나 두레생협이나 한살림은 일종의 이념적인 먹을거리 운동으로 시작한 사회운동이에요. 하지만 다른 맥락이 있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도 사회운동인가 아니면은 사업가의 활동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생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농수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했을 때는 사회운동이에요. 그죠? 사회운동성이 있죠. 생산자와의 연대도 사회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농 축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을 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이고,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사회운동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조합원의 연대와 활동이에요. 조합원 서로 조합비 내고 서로 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가적 활동은 뭐냐면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고민이죠, 그죠? 직거래된 농산물만 판매할 게 아니고 공산품도 판매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회운동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또 한 가지 문제고, 그 다음에 유사생인 매장과의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고, 조합원의 연대가 약해집니다. 지금 한살림 조합원들은 연대가 거의 시작할 때 20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 10 정도, 거의 모임을 하지 않아요. 부자 동네에서 부자들이 사 먹는 유기농산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아이쿱은 조합의 연대가 굉장히 탄탄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일 때하고 조합원이 아닐 때하고 가격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합원 가격이, 조합원 회비를 매달 또 내야 돼요. 매달 내고 해서, 그런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아이쿱은 조합원들끼리의 서로 도움의 연대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론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언젠가는 도움을 받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유기농 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사회운동 축하고 이 사업가의 활동하고, 이런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고민이고요. 이 내용은 미국 학자가 이제 쓴 내용에다가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죠, 그죠? 아이디어는 제가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미야자키현은 그 일본 큐슈의 동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길쭉한 섬이고요. 그 섬에 미야자키에서 시내에서 40km 지방도로로 운전하면은 아야초라고 마을까지 약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야초의 군수가 직접 손으로 만든 물건들의 판매 센터를 만들었어요. 아야초라는 초인데 우리 군보다는 좀
한 4분의 1쯤 되는 군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25년 전에 군수님이 이 동네에 자급자족 생태 농업을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농업에서 가장 우리도 배웠는데요. 1군 1 특산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민은 하나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지만은 또 본인이 일상적으로 먹어야 하는 다른 식재료는 다 구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시장 유통 구조에 완전히 포섭되어 버리는 거죠. 그 당시 지금 돌아가신 그 당시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급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군 1 특산물을 폐지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최소한 텃밭을 가꾸는데 그런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텃밭 가꾸기까지 다 해주고 특산물을 많이 생산하면 남아 도는 것은 다 일로 가져오는 거죠. 일로 가져오는 거죠. 일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인정하고 싼 가격으로 판매했어요. 그랬더니 자급자족이 아니고 자급자족 어느 해결되고 이 미야자키 현 대도시에서 주부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차 타고 난리법석을 부려요. 그래서 12시 되면은요. 그날 새벽에 들어온 물품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물품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군 직원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축산물이었습니다. 축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의 자급자족은 이 아야초라는 데서는 아예 농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 농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군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이 센터는 남아 있지만 또 그 군수님이 만든 시스템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성은 아까도 여기 장성 로컬 푸드 직매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노인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오래된 공예 기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주기도 해가지고 그 공예품을 만들면은 그것도 기념품으로 여기서 판매를 해서 주로 농산물하고 공예품 위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센터.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찌끄레라고 안 붙이고 우리 농민이 직접 정성을 혼을 가지고 만든 센터라고 했는데 그 군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스템 프로그램은 다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이제 망가져 버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책에 썼는데 너무 외관도 비슷하고 위치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광주를 타겟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장성을 아주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식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 식품 산업을 할 거면은 식품 가공 공장을 할 거면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푸드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여행, 퀴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요리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장성에 요리 푸드 관광 코스를 개발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너무 그 전통 음식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장성에서 잘 생산하고 있는 좋은 식재료들로도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다문화적이고 혼종화되었어요. 우리가 치맥, 치즈 닭갈비 다 이거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이 화양절충 요리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요리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이 인기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성에서는 재료는 장성 걸로, 장성께 중심에 두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 음식에 대한 선택의 개별화라고 하는 건 취향이 개인의 취향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음식은 공동체라고 했지만 이제 개인의 취향으로 가기 때문에 MZ의 입맛, 맛의 개인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이지만 풍미가 다른 식품들에 대한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원재료 공급에서 뭔가 HMR이나 해서 식품 생산의 기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원재료도 공급하지만은 또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술력, 연구력이
공적 영역인 군에서 바탕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계의 농민들한테 위생과 식품 연구 기술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한산 소옥조 아시죠? 한산 소옥조가 무형문화재가 충청도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민주택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조합을 만들었는데 품질이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각자 연구실을 가지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공동 연구실에 수준 높은 연구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면은 요리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 문화의 가장 돋보이는 것의 결합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조 때 이옥이라는 분이 한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못 하겠네요. 자, 다시 제가 시작하면은 읽어 주실래요? 시작. 명성으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취하고 맛으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맛으로 취하십시오. 진정한 맛을 만들어내시기는 장성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